2차 방정식의 이제 활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기는 한데, 페이지 299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근의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에 이제 실근이 있어.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어디에 있냐 이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두 실근이 당연히 우리가 뭐 허근은 양수 음수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실근에서 보면 두 개가 모두 이제 양수일 때가 있고 두 개가 모두 음수일 때가 있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엔 이 얘기야. x제곱 뭐 마이너스 뭐 k x 플러스 뭐 2k 빼기 1 이퀄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친구가 근을 두 개를 가질 건데 그 두 개가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 뭐 두 개가 음수였으면 좋겠다. 두 근이 서로 양수 하나 음수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근의 위치를 제한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의 분리 나눈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둘 다 양수인 경우, 둘 다 음수인 경우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이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는 약간 상위 개념, 어려운 개념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얘를 우리가 fx라고 해보면 이렇게 fx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이 친구를 알파,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당연히 y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y축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y축이 있어야 알파하고 베타가 뭐가 되는 거니? 둘 다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세 가지의 제한 조건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말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일단은 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실근이 두 개다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판별식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 아, 실근이 두 개야. 그 말이야. 그런데 서로 만약에 다른 양수다라고 하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같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근데 그런 어떤 디테일한 말이 없으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것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 두 개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라고 보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여기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한 거는. 여기서 보면 두 근 더한 거는 뭐가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K가 되겠지, 그치? 근데 K는 0보다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럼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2K-1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판별식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들을 하면서 K의 범위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한다? 좁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는 확인할 수 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는 세 가지의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따지겠다. 첫 번째 판별식, 합, 곱을 가지고 따지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모두 음수라는 거 마찬가지야. 얘도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y축이 일로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럼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뭐 해야 돼? 둘 다 음수니까 자연스럽게 곱하기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두 양수나 모두 음수 같은 경우는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실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x축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y축이.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 중에서 누가 의미가 없냐?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거잖아. 이미 그러면 근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두 번째, 두근의 합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두근의 합도 왜 할 수가 없냐면 y축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얘가 더 뭐하니까? 클 거니까, 그치? y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y축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두근의 합이 양수다, 음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하냐? 두근의 곱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겠다. 그 얘기야. 두근 곱하기는 y축이 어쨌든 간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는 이제 음수가 될 것이고 너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근의 곱하기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어? 그래서 모두 양수냐 모두 음수냐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네. 그치? 그럴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두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근이 모두 음수면 우리는 몇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풀겠다 이런 얘기지. 첫 번째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는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러한 세 가지에서 K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공통 부분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문제 풀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보니까 이게 지금 짝수잖아. 그렇지? 짝수니까 4분의 D를 사용을 했고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K는 7보다 뭐가 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야. 두근의 합은 여기가 지금 두근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미지수가 아닐 때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왜? 당연히 사는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차가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체크해 보아서 K의 범위를 제한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니까 k-3이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는 3보다 뭐가 된다? 크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1번, 2번. 2번에서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1번, 3번을 가지고 두 개의 공통범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k는 3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지. 얘가 3이고 얘가 7이라고 하면 3보다는 커야 돼,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K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근이 양수가 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 여기는 이제 방금 했던 내용에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 시켜보자 그 얘기야. 세분화 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절대값을 한번 씌워봤다는 얘기야.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둘 다 음수야. 음수인데 절대값을 씌워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같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어? 뭐 알파의 절대값이 클 수도 있고 베타의 절대값이 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로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고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봤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절대값을 씌우면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음수 쪽의 절대값이 만약에 크다면 1번 같은 상황이 될 거야. 그치? 1번 같은 상황이 되면 두근을 더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사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두근을 한번 더해봤습니다. 두근을 더하면 이쪽 지금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뭐 쉽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두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 그래서 원래 이거는 그냥 곱하기가 서로 다르니까 음수가 되면은 되겠군 이라고만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원래는. 알겠니? 그런데 양수인 근보다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절대값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음수가 크니까 당연히 니네는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첫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의 부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이 a-1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두 근의 합이 또 0보다 작아야 이러한 조건까지 만족을 하니까 두 근의 합은 여기 있죠. 뭡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4a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가 서로 다른 부호 실근만 가지려면 그냥 a가 2분의 1보다만 작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 이야기를 함으로써 a의 범위를 뭐 하는 거야? 더 디테일하게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대. 절대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뭐라고? 반대라고 했네.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두 근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두 근의 곱은 여기서 a분의 c에 해당하니까 바로 그냥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두 근을 이렇게 더했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이 친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얘가 0이다 그 말인데, 얘는 어차피 뭐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하고 2가 될 것이고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에서 합이 1이잖아. 그치? 합이 1이니까 네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는데 a는 음수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했어? 그냥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뭐 그런 얘기만 했잖아. 또는 뭐 두 근이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또는 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앞에서는 둘 다 뭐 양수라든지 그 다음에 음수라든지 부호가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기준이었냐? y축, 즉 x 이퀄 0이라는 값이 기준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두 근 이렇게 있는데 네가 0보다 크네, 네가 0보다 작네, 0, 두 근의 사이에 0이 있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x 이퀄 0이라는 건 y축을 기준으로 했다고. y축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축이야.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하고 싶어? 나는 꼭 y축이 아니라 임의의 어떤 축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항상 고등과정은 그래요. 뭔가 기준 고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정되어 있는 값을 막 변화를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두근이 여기 있는 P라는 친구보다 뭐가 다는 거야? 그치. 큰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두근이 P보다 작다. 그러면은 두근이 P가 두근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은 P가 이렇게 두근의 사이에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두근이 모두 P하고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뭐 해보겠다는 거야? 구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Y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Y축의 고정값이니까 판별식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내가 값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친구 이 P라는 거는 이게 뭐 이거 자체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얘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별식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대신에 새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인데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야. 함수값의 부호. 무슨 말이냐면은 자, 두근이 만약에 P보다 뭐라면 크다라고 한다면 이 P라는 친구의 함수값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P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의 축의 위치라고 하는데 자, 축의 위치. 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축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야. 방정식에서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있었죠. 꼭지점을 지나는 x, 꼭지점 x값을 지나는 선. 그러면 두 근이 만약에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축하고 P하고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축이 당연히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럼 이 축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x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겠다? 따지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함, 축, 판 이렇게 함축이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국어에서 혹시 뭐 들어봐서 함축이라는 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그 단어를 만든 거야. 좀 암기하기 쉽게. 함축판이라는 세 가지의 뭐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내가 따지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자, 일단 문제는 풀어보고 여기 두근의 부호가 모두 P보다 작다.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시는 게 그래서 좋아. 그러면 근이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뭐는 해야 돼? 판별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알겠어? 그 다음에 함수값, 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P의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양수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P하고의 관계에서 누가 더 커야 돼? P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가지고 내가 구하겠다. 그 다음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다고요.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잖아. 그치? 그럼 두근 사이에 얘가 있어. 그러면 얘는 판별식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라고. 왜? 이미 근이 두 개라는 걸 뭐 하는 거니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말했던 것처럼 축의 방정식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P가 만약에 여기가 P야. 얘가 P야. 그럼 축의 방정식보다 뭐 하겠어? 작겠지. 여기가 P가 될 수도 있잖아. 왜? 두근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두근의 두근이 서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 안 하고 합 안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판별식 안 하겠다는 얘기지. 쭉방 안 하겠다는 얘기. 알겠어? 그럼 뭐만 하냐? 함수값만 가지고 하겠다. 그럼 함수값은 얘를 넣어보니까 여기잖아, 위치가. 물론 P가 여기라면은 여기 위치가 되겠죠. 그쵸? 어쨌든 간에 P가 두근 사이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아야만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분명히 기준선인 P가 두 근 사이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두 근이 모두 P하고 Q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두 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축방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P하고 Q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기준선이 두 개니까 뭐 해주는 거야? 아, 함수값에서 두 개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를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가 돼야 되고 Q를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우리가 더 디테일한 정확한 범위를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3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K의 범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 문제 풀 때 그래프를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올리시는 게 제일 좋다고. 알겠어? 그러면 자,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X축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얘를 뭐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시고,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뭐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그러면 내가 너를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함축판 세 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함, 축, 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함수값.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f-1이라는 이 함수값은 반드시 x축 위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0보다 뭐하다는 거야? 커야 된다. 이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지점 x값 구하면 돼. 쌤이 뭐라 그랬어? x제곱의 개수로 묶었을 때 이거의 반절의 부호반대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1은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1차의 개수가 이렇게 뭔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굳이 추계 방정식에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조금 전에 두 근의 합도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치?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 판별식. 판별식은 이제 이 친구 보면은 얘가 이제 뭐야? 짝수잖아. 그치? 짝수니까는 플라임. 자, 4분의 D를 한번 써보면 반절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 넘어가면은 K는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의 공통인 범위. 0보다 커야 되는데 4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수가 있다? 범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2차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2차 함수를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 적당히 여기가 x 이퀄 뭐가 되면 되냐? 1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함축판인데 함축판. 자, 함수값은 당연히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F1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1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K니까 1 플러스 K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는 추계 방정식이야. 알겠지? 추계 방정식은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여기 있는 x가 뭐 추계 방정식이 x가 위치가 뭐 여기라면은 축방보다는 뭐 작을 것이고 여기라면은 축방보다는 뭐 할 거니까
클 거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판별식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근이 이미 몇 개라는 게? 두 개라는 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얘가 그냥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고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거는 두 근이라는 거를 내가 알려주는 거. 판별식,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값. 그래서 함축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당연히 작다 그러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축방은 P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런 친구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근이 P보다 크다. 그러면 P가 여기 있다. P보다 작다. P가 여기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P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의 키워드는 바로 뭐라고? 함, 축, 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2차 방정식 이 친구는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 이 친구는 허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네. 그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이 친구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 친구의 판별식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 판별식만 하면 되니까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뭐야? 짝수네. 그치? 그러니까 4분의 D를 사용을 하시고 플라임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얘가 1이니까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두 근이 3하고 1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작작 배웠죠.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K라는 친구는 마3보다는 작거나 같고 K라는 친구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 허근을 갖는다. 그럼 얘는 이제 뭐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D를 사용하시면 되고 B제곱이니까 9K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4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는 이 친구 2K K-1 이렇게 되는 거네.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9K 제곱 얘는 8이잖아. 8. 그쵸? 그러니까는 8K K니까 마이너스 8K 제곱 여기는 마니까 플러스 8K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니까 얘는 뭐 K로 묶으면 0하고 8이 근인 거 알 수가 있겠고 사이값이 아니다. 마이너스 8하고 0이 되겠지. 그쵸? 왜 그러냐면은 K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0, 얘가 마 8.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가 되겠어? 사이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K는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하고 이렇게를 만족하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부등호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는 마8에서 0까지니까 이 범위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에서 K는 마3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거 개수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마3에서 8을 마이너스 8을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5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해 분리 뭐 그건 아니야. 그냥 뭐 두 가지 조건을 뭐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뭐 K 값의 범위를 그냥 구해본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갑시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냥.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양수, 음수라는 거는 기준값이 Y축으로 딱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뭐 하면 돼? 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봤다니까 봅시다, 여기. 1번.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예, 두근. 판별식 일단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K는 마사보다 작다. 이렇게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이렇게 돼서는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원래 선생님이.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5.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답이 된다. 뭐 간단한 문제죠. 그 다음 2번. 이거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별식, 합, 그 다음에 뭐 곱. 근데 얘는 두 근이라고 했네.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2번 보니까 판별식이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해서 같다가 뭐 했어?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개수가 공개가 되어 있는 친구는 어차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두근의 곱만 뭐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알겠어? 두근의 곱이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니까 K는 마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뭐 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판별식 필요 없다. 합 필요 없다. 오케이? 누구만? 곱만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두근의 곱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겠어? K-1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K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기준선에 대해서 두근이 모두 1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있어요.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이니까 두근이 1보다 크니까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X 이퀄 1이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이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함, 축, 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자, 함수값이 뭐예요? 함수값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잡으면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이라는 친구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넘어가면은 k 값은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축이잖아. 그치? 그럼 이 축은 바로 뭐냐면 x제곱의 개수로 묶었을 때 꼭지점에 x니까 반절의 부호 반대죠?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x 이퀄 k가 되겠지. 그러면 이 k 값이 여기는 1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k가 누구보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내가 하나 더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뭐 짝수잖아, 그치? 짝수니까 반절로 한번 하시면 k 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c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3하고 4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k는 큰 작자, 작은 거보다는 작고 k는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모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뭐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둘, 셋, 그냥 4개 하시고 얘가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4, 13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간격 꼭 맞출 건 없잖아요. 우리 그냥 범위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3보다 이 얘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3보다 이렇게 작거나 4보다 이렇게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이 뭐가 되겠어? 공통된 범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이렇게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함수값은 여기가 이퀄이 안 들어가요. 0보다 뭐 해야 돼? 함수값은 크기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돼야 되니까 x축 위에 뭐 있어요?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문제. 여기를 좀 보면 2차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두 근 사이에 얘가 뭐 이가 이런 식으로 x 이퀄 2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 함, 축, 판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어디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하면 f2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4, 여기다가 2 집어넣어보면 곱해보면 얘가 이제 2야.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플러스 k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얘는 마이너스 8이 0보다 뭐란 얘기야? 작다 이렇게 되겠지. 8이니까 4하고 2가 될 것이고 합이 2잖아, 그치? 합이 2니까 네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4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 k 4라는 이러한 범위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추계 방정식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판별식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사이에 있을 때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범위는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에서 근의 위치 0보다 모두 크다, 0보다 작다, 두 근 사이 0이 있다. 0보다 두 근이 0보다 크다, 두 근이 0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지? 얘는 이미 두 근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 할 필요가 없다. 추계 방정식은 이 친구고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두 근의 합도 당연히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두 근의 합도 양수, 둘 다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니까 판별식, 합, 곱이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둘 다 음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음수, 합은 음수, 곱은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곱이 음수 이렇게만 마무리 하시면 되고 아까 다 했던 거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값 또는 그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두근이 모두 뭐라고?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 아까 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예를 설명할게요.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곱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 4분의 d 얘가 지금 뭐니까? 짝수니까 그치? 그럼 b제곱이니까 n-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여러분 뭐 하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큰 작작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이 친구잖아. 맞죠?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부호 반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 날려버리면 부등호 바뀌고 1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가 되겠죠? 얘가 양수니까 m은 이렇게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합이 0보다 작다. 곱이 0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판별식 뭐 아까와 똑같이 그냥 하면 되겠죠. 그쵸? 뭐 똑같은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는 거는 곱하기가 뭐 하면 되는 거야?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가 마이너스 n분의 3 m은 3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뭐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5번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이게 봐봐.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뭐를 가져야 돼?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근의 부호가 3, 4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된 거야? 활용돼서 나온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A 값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3차 방정식 만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1차하고 2차로 나눠야 돼. 알겠지? 우리는 3차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1차, 2차 나누고 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어. 그치? 그러면 A가 없어져야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인수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A에다가 뭐 1 집어넣으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인수 하나 찾아가지고 3차의 개수들 올린 상태에서 둘째법 쓰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x-1과 플러스 a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보세요. 두 개의 음의 실근하고 하나의 뭐가 나와?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미 뭐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여기서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의 음의 실근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말이 3차지 그냥 2차잖아. 2차에서 이거가 두 개가 뭐가 되면 된다? 음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그 얘기지.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지? 두 개의 음의 실근인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거야.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0보다 뭐하다? 작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판별식 여러분 뭐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 합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잖아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니까 a는 0보다 크다 될 것이고 곱은 이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 판별식과 이거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a의 범위만 뭐 하면 되겠어? 구하시면 뭐 끝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가 확장이 되면 이런 이제 4차 함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대단원, 2단원, 복소수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했어요.